안녕하세요. 프램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극우 언론 데일리 신초의 기가 막히는 기사 한 편을 보면서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데일리 신초는 항상 망상 수준의 혐한 기사를 거의 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30일 올린 데일리 신초의 기사는 읽다 보면 어이가 없어서 계속 웃게 됩니다. 개그 콘서트가 폐지되었는데 데일리 신초의 망상 기사가 웃게 해줍니다. 매일 혐한 기사를 올리고 있는 데일리 신초가 한국의 반일과 불매운동이 단칼에 파괴되었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귀멸의 칼날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에서 누적 발행 부수 1억 부를 돌파한 만화의 첫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이 한국에서도 개봉됩니다. 재미있는 애니메이션 영화이니까 당연히 기대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이 개봉 3일 만에 46억엔, 10일 만에 100억엔의 흥행 수입을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은 일본에서 상영된 영화 중 가장 빠른 기록입니다. 지금도 매일 15억엔의 흥행 수입을 넘고 있어서 그 인기가 어디까지 갈지 예측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역대 일본 영화 흥행 수입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 308억엔, 약 3,346억 원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을 보면 귀멸의 칼날이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장난감 업체들도 새로운 완구를 만들기 바쁩니다. 음성이 탑재되어 있거나 세 가지 모드의 검신을 탑재하기도 하고 극중 주인공이 기술을 부렸을 때 나오는 물과 불꽃 효과를 재현한 제품도 나왔습니다. 일본 최고의 장난감 회사인 반다이는 어린이뿐 아니라 성인, 가족까지 즐길 수 있는 제품으로 계속 개발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귀멸의 칼날로 경제가 살아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영화관에서 상영이 확대가 되고 있고 관련 상품이 계속 개발되고 판매가 원활하게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많은 관광지에서는 귀멸의 칼날 코스프레를 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무료 입장을 해주는 이벤트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코스프레용 의상이나 상품을 직접 만드는 수혜용품점 등도 바빠졌고 원작인 만화책도 다시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군마현에서는 귀멸의 칼날을 콜라보한 증기기관차의 운행이 개시되었는데 차량 내부에서는 작품이 진열되어 있고 차내 방송에서도 음향적으로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30일 대만에서도 영화가 개봉되었는데 이미 예매가 1만 장 이상 팔렸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관련 상품 가게가 성황리에 판매에 불이 났다고 합니다. 다음 달 6일부터는 중국어 버전의 영화도 상영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제 드디어 개봉이 확정되면서 영화를 기다렸던 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도 모처럼 재밌는 만화 영화를 볼 생각에 들떠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데일리 신초는 한국에서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이 공개되면서 숨어있던 일본에 대한 추종과 환호가 드디어 폭발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영화 수입업자인 SMG 홀딩스가 27일 한국에서도 12월에 개봉하기로 결정이 났다 라고 발표하면서 내심 일본을 부러워하던 일본 팬들이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에서 정치적으로 강제로 억누르고 있었던 일본 사랑이 물 밖으로 폭발했다는 것입니다. 데일리 신초가 원래 소설을 잘 쓰는 곳이기는 하지만 잘 만든 애니메이션 영화 한 편 가지고 망상 수준이 또 도졌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만화책이 재미있어서 인기를 끄는 것은 나라를 뛰어넘어서 어느 누구나 좋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만화책에 정치적 사회적 의미를 지나치게 부여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데일리 신초의 기사가 얼마나 망상 수준을 뛰어넘는지는 웃음밖에 안 나올 정도입니다. 2016년부터 한국에서 첫 연재를 할 때부터 인기를 얻었는데 이를 통해서 일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한국인의 애정이 확인되었다. 주인공이 귀신을 퇴치하는 성장 이야기는 힘들게 경쟁투성이의 사회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 등의 문장은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일본에서 본 한국인들은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정말 재미있다. 내가 일본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행운이다. 라고 댓글을 달았다고 소개합니다.
또 한국에 있는 친척과 친구들이 부럽다. 한국에서 언제 개봉이 될지 모르겠다. 나도 당장 일본에 가고 싶다. 한국에서도 빨리 보고 싶다. 한국 정부는 뭐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연락이 온다는 것입니다. 데일리 신초는 영화가 참 좋다. 라는 댓글에 각색과 망상을 뒤범벅해서 장문하는 능력은 탁월한 것 같습니다. 데일리 신초는 이제 더 나아가서 망상 장문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결국 한국 정부의 일본 불매에 가려졌던 일본 찬양이 폭발했고 한국 전역을 물들였다. 귀멸의 칼날 만화책을 미리 본 한국인들의 일본에 대한 애정과 찬양 저력은 굉장하다. 그동안 이 애정이 정권 차원에서 진행한 일본 불매운동으로 물밑으로 숨어 있었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도 귀멸의 칼날 관련 상품은 한국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데일리 신초가 직접 검색해보니 1만원부터 수백만원의 피규어와 시계, 일륜도, 열쇠고리 등 다양한 캐릭터 완구들 6만여 개가 판매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제품이 리뷰에서 최고점을 받았고 행복해하는 만족감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데일리 신초는 정권의 반일 불매운동에 억눌린 한국인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주고 있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데일리 신초는 한국 정권에서 징용공 배상 판결과 위안부 합의 파기를 하면서 대규모 반일 불매운동을 일으켰는데 귀멸의 칼날 외 카메라와 플레이스테이션 등 일본에 의존해온 소비자가 폭발적이기 때문에 반일 정책은 허구이다 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정말 만화가 재미있을 뿐인데 뭐 그리 갖다 붙이는지 도리어 구차하게 보이는 내용입니다. 일본 경제가 폭망하는 상황에서 귀멸의 칼날 만화 영화 하나 붙잡고 소설 쓰는 상황이 도리어 보기 민망할 정도네요. 더 웃기는 것은 데일리 신초의 망상 수준의 기사를 뛰어넘는 댓글입니다. 지금 야후 재팬에 공개된 이 기사에는 몇천 건의 댓글과 몇만 개의 좋아요가 넘칠 정도로 최고 인기 기사가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도 보고 싶으면 일본에 와서 보면 좋겠다. 주인공 귀걸이에 우길기 있다. 편리한 노제팬이네. 일본 불매로 많은 기업들이 일간 워싱턴 포스트는 중국 관영 매체가 방탄소년단의 한국전쟁 관련 언급을 비난한 데 대해 BTS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한 중국의 실수였다며 중국이 K-팝 거인과의 대결에서 패배했다고 평가했다. 홍콩 출신 언론인 아서함은 27일자 WP에 게재된 중국은 K-팝 거인과 싸우면서 졌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BTS 수상소감 논란을 소개한 뒤 중국이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움을 벌였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썼다. 앞서 BTS의 리더 김남주는 지난 7일 미국 비영리단체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벤플리트상을 수상하며 올해 행사는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의미가 남다르다. 양국이 함께 겪은 고난의 역사와 수많은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원론적인 발언이었지만 중국 네티즌들은 침략한 건 미국 측이다. K-팝을 좋아하는 애들은 모두 매국노다라고 반발했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도 BTS는 과거 대만을 국가로 인식하는 발언도 했다고 말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WP는 이에 대해 중국은 BTS를 공격함으로써 한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고 자국의 정치적 중요성을 재천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중대한 실수였다라고 지적했다. 암이라고 불리는 BTS의 팬층은 인종, 성별, 종교, 연령, 성적 지향, 국적을 막론하고 두터운 팬층을 형성하고 있어 중국 의존도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논란이 빨리 사그라든 데는 중국 BTS 팬들의 열정도 한몫했다고 WP는 분석했다. 중국 아미들은 매국노 소리를 들어가며 BTS를 변호했다. 중국 아미는 2016년 중국 정부의 한국 제품 금수 조치로 BTS의 모든 음악 및 홍보 활동이 중단됐을 때도 대리 구매를 통해 BTS의 최신 앨범 22만 장을 중국으로 수입했었다. WP는 중국 정부는 BTS 팬들이 얼마나 많은지 과소평가했다며 특히 코로나19가 만연한 시기에 BTS가 팬들에게 주는 위안은 상당하다. 정부가 종교를 전복시키려 했던 것처럼 강력하게 굴복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WP는 또 중국 정부는 문화적 관점에서도 매우 현명하지 못한 결정을 내렸다며
전 세계적으로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의 이미지는 계속해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같은 고위 정부 관리가 보이밴드와의 싸움을 선택했다는 이 당혹스러운 광경은 중국이 원하는 무적 이미지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WP는 끝으로 최근 중국이 UN 인권이사회에서 가입 후 가장 적은 표를 얻은 점을 언급하면서 중국 정부가 자국 이미지에 신경을 쓴다면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한국 정부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창조 산업을 지원해왔다고 조언했다. 중마윈 파격적 당국 비판에 무지, 오만 vs 포용해야 논쟁. 중국 최고 부호 마윈의 파격적인 금융 당국 비판 발언을 놓고 중국에서 뜨거운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28일 신랑제경 등에 따르면 중국의 금융 전문가인 순광후이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마윈의 연설은 금융에 대한 무지와 오만으로 가득 찼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마윈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중국의 여러 인터넷 뉴스 포털에 소개된 이 글에서 순광후이는 마윈의 발언은 자신의 위험 관리 능력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자 금융기업의 위험 관리 능력을 경시한 것이라며 그의 오만의 원인은 무지와 성공에 있다고 마윈을 공격했다. 그는 마윈이 은행을 전당포라고 폄하하고 상업은행이 과도하게 담보에 의존한다고 여기는데 이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오만함을 보여준다며 자신이 성공했다고 해서 전문가 집단을 무시하는 것은 전형적인 오만이자 성공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병폐라고 덧붙였다. 순광후이는 마윈이 노인 클럽이라고 비유한 은행 건전성 규제 시스템 바젤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마윈은 바젤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조차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넷 경제 매체 카이저 재경은 논평에서 바젤 반대는 인터넷 거두의 이기적인 포식자로서의 발언에 불과하다며 금융혁신은 당연히 격려되어야 할 일이지만 거두의 새로운 실패 실험의 피해는 무수한 보통 사람들이 치르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이례적인 경제계 거물의 신랄한 문제 제기를 중국 사회가 진지하게 받아들여 새로운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옹호 의견도 적지 않다. 후시진 환구시보 총편집위는 자신의 웨이보에서 마윈의 발언이 경제 분야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지만 우리 사회에는 서로 충돌하고 심지어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토론도 필요하다며 우리 체제가 첨예한 목소리를 격려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혁신적인 사람을 매우 필요로 하고 누군가는 앞장서 나가야 한다며 기존의 이익 구조 역시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알리바바 창업자인 마윈은 지난 24일 상하이에서 열린 와이탄 금융서밋 기조연설에서 이례적으로 중국 금융당국의 보수적 체질을 강력히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와이탄 금융서밋에는 왕치산 국가부주석, 이강인민은행장 중국의 국가급 지도자와 금융 최고위 당국자들이 대거 참석했다는 점에서 마윈이 정치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장소에서 당국의 정책 방향을 대놓고 비판하는 대담한 발언을 했다는 평가가 나왔다.